연락이 왔네.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이 사람들 지나갈 때 경적을 누를 테니까 우리 그때 그거를 듣고 자기들 지나가는 거 알아. Please take a video when you start to leave. Okay, thank you.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일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한국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겨울 새벽 공기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again, ganjing. 약속 장소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이 속도를 냅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남 강진의 인력사무소. Many boss looking. One boss coming. I want you. Come here. 공사 현장에 배치되면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집을 짓고 수로를 정비하고 무거운 장비를 옮깁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필립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에서의 노동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왜 공사 현장을 전전하고 있는 걸까요? Every day, 사모님 send schedule to my Chengu Filipino. We have a group chat like this. 농장 주인 사모님은 밤마다 메신저를 통해 다음 날 일할 곳을 정해줍니다. 만약 출발 시간이 늦으면 하루 일당을 주지 않을 거라고 겁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지시, 명령은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4만 명, 올해는 5만 명 가까운 외국인 일손이 농어촌에 배정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계약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공사장이나 공장으로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는 불법 행위가 퍼져 있습니다. When did you take this video? Last almost 2 weeks ago. How much? 70 man. 70. Same. In December, how many times? Almost 15. 임금은 제대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을까요? After the work, Sanjanim, they will back to labor office and pay my working hours, but I don't see how many. Someone tell me go to outside the labor office.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공사장에서 종일 일을 하고도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농장주가 임금을 대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공사 현장 하루 일당은 15만 원. 소개 수수료를 빼고 13만 5천 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는 필립에게 일당 7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력사무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이 15만 원입니다. 뭐 숙련도와 뭐 관계없이 최저임금 15만 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 일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최저임금이 정해진 상태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또 똑같은 노동을 했으니까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하지 않고 저와 다른 인력수도 그럴 겁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받습니다. 임금은 월 2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월급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추가하면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통장에 찍힌 액수는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스티브와 필립이 받은 12월 월급은 각각 174만 5천 원과 124만 원. 그나마 석 달은 돈이 들어온 날 75만 원씩 필리핀 소개업체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We work for 17 days, so the salary is only for 17 days. Yeah. But they still deduct the 750,000, so it's still big. Do you know your broker's name? Broker? Mr. Hong. All. Same. 필리핀에서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계절 근로자 소개업체 대표인 미스터 홍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내용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는 그 75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이제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항공료, 여행자 보험, 그리고 마약 검사, 그리고 비자 수수료, 그리고 외국인 등록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100여만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 비용은 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의 한 10여 명의 직원들, 한국의 서너 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부담 이런 것들을 녹여냈고요. 과하다는 부분은 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외국지방정부를 제외한 사인이나 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제외한 대가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나 브로커를 거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주체인 군청에서 이런 문제를 모를까요? 그냥 행정관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은 어째 코리안 드리밍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보내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정말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행정관으로만 알고 있지. 그 행정관이 실제로 계절 근로자한테 얼마를 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희는 뭐 사전에 그것까지 우리가 알지는 못했어요. 또 다른 지역의 브로커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6만 페소, 우리 돈 140여만 원씩 수수료를 요구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도망가려는 것으로 간주해서 추방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돈이 없습니다. 압수해 갔다, 거둬갔다,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다. 그런 저희들한테 보면은 있고. 브로커를 말씀드린 겁니다.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그런 게 돈이 없습니다. 군청에서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확보하는 불법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주 노동자들에게 여권을 돌려준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 통장, 자신의 신분 쪽에 대해서는 법무부 지침상 반드시 근로자 개인이 이렇게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편의상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the other person during summer heat stroke. He died. Almost 4 persons died working here in South Korea for seasonal farm worker. Where?
이주 노동자를 올가매는 것은 임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듣기 힘든 욕설이 쏟아지고 이성을 잃은 고용주의 폭력이 이어집니다. 겁에 질려 흐느끼는 목소리. 코리안 드림은 한순간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6월 이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폭행한 전남 완도의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이 끝이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his person died when he 가브리엘도 올해 20년 차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입니다. 3 days only in 자신도 불안한 처지지만 동료들이 겪는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를 협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강제 출국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 신고도 못한다는 겁니다. My purpose is to help my fellow Filipino men. Men and women. I don't want them to be hurt. I don't like that happening to my countrymen. What is the right for the Koreans is also the rights for the Filipino men or seasonal farm worker coming here in South Korea. Human labor must be equal. Yeah. 한국에 온 지 2달 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번호표를 받아들고 차례차례 버스에 오릅니다. 학생들은 이날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평택 출입국 출장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인천으로 갈 거예요. 여기 탑승한 20명 정도가 비자 서류 미비로 인해 가지고 비자 승인이 거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평택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미리 나갈 거예요. 버스는 처음부터 인천공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입으러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피난 가듯 귀국길에 오른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썼습니다. 유학생 22명은 기숙사 짐도 못 챙긴 채 비행기를 탔고 한 명은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유학생 송환 문제는 한신대 이사회에도 보고됐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 차원에서의 배려와 보상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유학생, 네네, 현실적인 제도적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감수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한신대 측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지침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1,000만 원이 예치된 금융기관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잔액 유지는 필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신대가 법무부 출입국에 물었을 때 잔액 유지는 하루만 지나도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그대로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출입국 평택 출장소가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비자를 내줬으면서 입국 2달 만에 또 잔고 증명을 요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게 한신대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평택 출장소가 비자 발급을 불허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 강한 요구가 있었고 재정 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조건부로 비자를 발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은행 잔고를 하루만 채워도 된다고 잘못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평택 출장소에도 찾아갔지만 한신대 유학생 비자 업무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 한신대 유학생들의 강제 출국 과정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벌건 대낮에 22명의 유학생들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로 출국되는 이러한 헌법 실종 사태의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학생들과 연락을 취해 학교에는 환불 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귀국 항공료와 수업료 일부를 뺀 환불 금액은 105만 7,900원. 한신대는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학교를 비난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별적으로 떠났다는 서류를 서명하라고 다시 우리는 위협했습니다. 저는 민초 초에 한국가인 한국에서는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맞습니다. 한신대학교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신대 사건을 보면 정부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 삼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취업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로 중소도시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 출생률에 미래도 어둡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계획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예산 삭감이 그 시작입니다. 내년에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은 얼마라고 알고 있을까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 더 부르는데, 아니 16만 부르기도 전에 힘든데, 그리고 그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지원 센터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다 없애고, 물론 뭐 다른 제도를 하겠다 가지고 법무부가 아니고 이제 고용노동부 하에서 공무원들이 하려고 뭐. 정부는 지난해까지 71억 원이던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20년 동안 이주민의 고충 상담을 담당해온 지원센터는 지금이 제일 바빠야 할 때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 하루만 쉬는 이주민들에게는 지원센터가 상담소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12월부터 외국 노동자분들 저희가 진정 상담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냥 안내만 해왔었고, 노동부가 빠르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장소와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월 달 중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되고. 못 받는 것도 이거 스리랑카 돈 너무 많아요. 2천만 원 넘게 우리 못 받았어요. 여기 없으면 이거 어떻게 받는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이거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이거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서 이거 신청하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도 못해요. 밖에 못 가니까 일할 때.
근데 일요일 날 와서 여기 너무 병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시는지 우리도 몰라요 지금. 정부는 이주 노동자 상담 등 지원센터가 하던 일을 대신 맡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분화시청을 일요일에 찾아가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라인드를 걷자 사무실 안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식탁에 모여 밥을 먹는 이주 노동자들. 고향 음식에 김치를 곁들이는 소페아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រស់នៅកន្លែងស្នាក់នៅកន្លែងអ៊ីអ៊ុតសារីនេះប្រហែលជិត1ឆ្នាំហើយដោយសារតែរបួសជើងខ្ញុំបានស្នាក់នៅកន្លែងនេះដោយមិត្តភ័ក្តិខ្មែរយើងគាត់រស់ស្នាក់នៅពីមុនមកក៏តាក់ទងគ្នាបានមកស្នាក់នៅកន្លែងនេះ 근육 초음파 엑스레이는 다시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원장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12시 30분까지 이 병원에 와야 돼. 전화. 전화? 소페아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충남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일찍 나오셨어요. 급히 수술은 받았지만 일을 할 수 없어서 공장을 떠났습니다. 소페아를 받아준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주민 쉼터. 정부 대신 이주민의 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아파요? 조금요. 병에 걸리니까 아픈데. 오갈 곳 없던 소페아는 쉼터가 소개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고 나면 잘 걸을 수 있어요. 운동도 다시 할 수 있어요. បើសិនជាមិនមានកន្លែងអ៊ីអ៊ុតសារីទេខ្ញុំនឹងពិបាកក្នុងការព្យាបាលខ្ញុំនឹងអាចត្រឡប់ទៅស្រុកកំណើតខ្ញុំវិញជើងខ្ញុំឥឡូវមានអារម្មណ៍ថាវាអាចជាបាន 70% ទៅ 80% ហើយឥឡូវនេះប្រហែលដាច់ខែ1ចូលខែ2ខ្ញុំនឹងអាចរកការងារធ្វើបានហើយ 소원이 있나요? ខ្ញុំមានក្តីស្រមៃមួយថានឹងទៅស្រុកកម្ពុជាខ្ញុំវិញខ្ញុំនឹងបើកមុខរបរតូចមួយគួរសមនេះជាក្តីស្រមៃរបស់ខ្ញុំ 쉼터에서는 여러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원래 영접하잖아요. 조그만 거 기계로.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잘 안 맞아요. 저는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어디서? 우리말이 유창한 방글라데시 출신 우디는 숙련 기능 인력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다니던 공장을 나와 쉼터에 머물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앞전에 여기 4단계 홍보하는 시간에 우리 전책님 소개로 여기 쉼터에 있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왔습니다. 이것도 큰일이다. 신부님을 도와 형광등을 고치고 있던 우딘에게 쉼터는 어떤 공간인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가족 아니지만 가족처럼 우리 문제는 말하고 해결 방법도 받고 도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다음 주 저는 천안 갈 거요.
저쪽에 있는 이웃살이 소람이 우이그 지원센터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그거 문 닫았어요. 여기서 멀리 가서 일 찾아서 다시 여기 오는 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역마다 다 그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상담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동티모르에서 온 로페즈와 동료들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만 줘. 그러면 여기만 줘는 12만 원을 빼고 70만 원만 줘. 70만 원. 80은 아니에요. 내일 7시까지. 네. 상담 주제는 여전히 임금 체불과 공장 이동 허가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해에 노동 상담 이거를 좀 하고 해서 제가 회수한 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포의 좁은 바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받아줘서 내가 1억 5천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은 살 권리가 있어요. 노동권은 살 권리거든요. 노동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그 하위법으로서 막을 수는 없다.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뭐 강제 추방 뭐 이런 게 지금 이 시대착오적인 건데 이걸 예전보다 더 심하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도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은 재작년부터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 체류자 3만 8천 명을 단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첫째가 엄정한 불법 체류 단속입니다. 저희는 목표가 앞으로 5년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4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을 받자는 것이 불법 체류는 확실하게 잡아서 돌려보내고 합법 체류를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단속했지만 지난해 말 미등록 이주민 숫자는 42만 6천 명으로 재작년보다 1만 3천여 명 늘었습니다. 몰래 숨어 사는 42만 명이 아닙니다. 미등록 이주민들도 어딘가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강빈은 지난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으로 함께 일하던 아내가 추방되자 공장에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20년이나 일했던 곳입니다. 아내 몫까지 1억 원 넘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은 1,000만 원 정도를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강빈은 한국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일 똑같이 힘들어요. 퇴직금 무조건 있어야 돼, 받아. 그래서 사장님 말에 퇴직금 없어요, 내가 말해서 만약에 말 되면 사장님 줘 어떻게 계산 내가 신고 안 해. 근데 사장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아파, 안 좋아. 사장 입장에서는 1,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6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1억 6천을 받아야 되는데 6천만 원은 밖에 못 받으면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욕을 합니다. 내가 저것도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굉장히 웃긴 게요. 제가 잘 알거든요.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 호칭만 봐도 그 60이 넘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멸칭을 합니다. 반말을 예사하고 뭐 그 강제 추방되던 날, 단속돼서 잡혀가던 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보호소에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bagai sekuntum bunga di taman, harum semerbak indah menawan, begitu cintamu
padaku, oh Tuhan, tulus dan murni tiada celah. Selama ini aku biarkan diriku terbuai dalam dosa. Kini ku sadari apa yang terjadi dalam dunia selama ini. Betapa rindu hatiku.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빨리 가고 싶으시겠어요? 집에? 예, 가고 싶어야지. 가장 tunjuk semua mereka kaji. 안 주면 안 가요? 안 주면은 기다려요. Tuntunlah jalan hidupku. 리타는 한국이 좋아서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습니다. 대구에서 천안으로 용인으로 어느덧 30년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까지 키웠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피해 이곳저곳 떠돌다가 불법 체류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지난해 추방됐습니다. 나 걱정했잖아요. 나 잡혀오면 이거 달리님은 혼자 여기 있어. 이거만 난 너무 힘들어. 대학 다니는 딸 뒷바라지만 끝나면 리타도 필리핀에 돌아갈 생각입니다. 한국인이 되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좋았어요. 네. 부모님 마음은 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입니다. 대사관에 출생 등록증을 찾으러 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애기 이름이? 사타. 외출을 하냐고 좀 여쭤봐 주시나요? 좀 해봐야죠. 안 가요. 밖에 안 가요. 네. 그냥 마지막으로 밖에 나간 적이 언제예요? ก็ที่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นี่ไงแม่ชิพันอิรันอยู่เทกุกเทศกวนคัสเซอ네. 숨어요 지금. 계속 숨어 있어요 여기 공장에. 어디 가 안 돼요. 세상에 별처럼 나왔지만 한국에선 반짝이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게 부모는 아기를 곧 태국에 보낼 생각입니다. 애기는 태국 보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태국 가고 싶어요. 한국 떡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비자 없어요는 태국 가서요는 한국 떡 안 돼요. 네. 못해요. 새쌍둥이는 베트남인 부모 사이에서 500g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났습니다. 뇌출혈과 폐혈증으로 위험했지만 병원과 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한데 처음 안 나요. 처음 애기 안 나. 처음. 네. 지금 11월 27일 날. 네. 11월 27일 처음. 네, 처음이에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을 것 인큐베이터에서만 보다. 네,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원이 그 애기 건강하면 베트남 가고 싶어요. 다. 네. 우리 지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갈 건강하면. 네, 그 가족들 있는데. 네, 가족. 예. 네. 3명이니까. 네. 그래서 건강만. 그러면 아빠도 같이
지금 돈 벌어지. 아직 왜다 못 가요. 우리 나랑 애기랑 베트남. 네네. 엄마랑 애기 3명은 베트남 들어가고 아빠는 한국에서 머물러서 더 벌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기 상태를 보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재활 치료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기 3명 모두 다 발달 장애 이제 50%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냥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어요. 느, 흐엉, 난. 똑같은 꽃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쌍둥이들은 대한민국 땅 위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우리 또 베트남 가기 전까지는 같이 키울 생각이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언니도 있고 수녀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직접 얘기해도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신분도, 불공정한 노동도, 불투명한 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동료들의 환한 웃음 속에 잊을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국적도 이 안에서는 차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고 나서 제일 재밌었던 일이 어떤 일이야? 지금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제일 재밌어? 네, 오늘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새벽,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노동자 200명이 입국했습니다. 고향에서 싸온 무거운 짐을 버스에 싣는 젊은 노동자들. 긴장과 기대가 가방 안에 꽉꽉 차 있습니다. 버스는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2024년 대한민국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런 아동들이 있고 이런 아동들이 한국에서 살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미등록인 상태로 사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그냥 시민으로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4년 10개월만 쓰고 돌려보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데리고 왔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는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를 하고 왔는데 그 단기순환이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 이주 노동자는 도구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어느 노동자나 더 좋은 조건에 제공을 하는 곳에 있으면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일반 노동자로 생각을 했으면 이주라는 말을 빼고 그냥 노동자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한 권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까? 국익과 동시에 전제돼야 될 게 인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나 관료들의 생각은 인권에 대한 고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배제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익과 인권이 조화로운 어떤 상생에 대한 관점들이 좀 개발돼야 될 거라고 필요하고요.